아, 네. 저는 시대인재학원 입시평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28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인 작년에 발표된 자료가 사실 거의 답니다. 거의 다여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뭐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좀 짚어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들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서울대가 일단 가장 먼저 항상 발표를 하니까 서울대의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대와 고대는 서울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럼 똑같은 학생 뽑아 놓으면 다 서울대로 가니까, 예, 또 다르게 이제 뽑으려고 하는 방법이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한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들이 28학년도 이게 바뀐 개정교육 과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냐를 정말 고민해야 되는 학생들은, 예,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예, 그런 학생들은 학교 선택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반 1등도 힘든 학생은, 예, 뭐 집 앞에 그냥 학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멀리 가봤자, 예, 딱히 그 고등학교 때문에 애가 갑자기 공부를 더 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어, 그래서 어, 중간에 어떤 전략적인 수정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사실은 제일 괜찮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시가 학교에서 준비를 해줄 수 있긴 하지만, 실제 학생은 그 수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좀 학교 유형, 내신 유형이나 이런 게 좀 잘 맞는 학교, 오히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수 있고, 다 1등급 받을 생각을 일단 하시긴 하시는데, 어, 중학교 올 A 받는 거에 비하면, 예, 그 1등급 받는 게 그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중학교 올 A는 조금만 해도 되는데 중학교 때 그냥 올백 정도를 쉽게 받을 정도가 되어야지, 예, 전교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뭐 너무 희망적인 얘기는 하진 않지만 어, 또 현실적인 얘기도 하긴 하지만 아직 그 중3이시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상담이나 이런 것 부분보다 저도 제 소개를 별로 잘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치대인재 학원에서 재종반 시작할 때 저희 재수종합반 시스템을 설계를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틀을 잘 잡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입시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은 좀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일단 크게 숫자적인 부분인데 지금 중3이 중2, 중1 제일 학생 수 많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 숫자는 사실 전체에서 뭐 입시에 대한 얘기에서 약간 숫자인 거지. 학생 수가 늘어나서 내신 따기가, 내신이라는 건 학교 학생 수가 많아지면 1등급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그럼 내신 따기 쉬운 것 같지만 어차피 1등급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보면 학교별로 들어가 보면 이 의미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전체 학생 중에서 뭐 이런 숫자적인 부분을 가지고는 지금 고1이 제일 적었으니까 얘네들이 사실 제일 편하거든요. 그렇죠? 편한데 그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고1보다 중3이 사실은 편합니다. 얘네들의 실패 과정을 보고 그렇게 안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얘네들 입시가 끝나고 입시 결과를 확인하는 거는 고3 때예요. 네. 벌써 다 지났잖아요. 네. 근데 어떤 방향성, 수능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학교 입시하는 고2 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것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선택 과목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게 아마 올해 8월 말까지 좀 주요 대학은 발표하는 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한 9월 달 정도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나니까 고등학교 선택까지는 사실 조금 더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숫자적인 거 넘어가고, 그래서 28학년도 대입 제도안이 일단 수능부터 먼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바뀌는 게 뭐 융합형, 통합형 이렇게 하면서 수능이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과, 이과가 없습니다. 수능은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이 수능을 봅니다. 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범위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문과 학생 범위의 수능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예시 문항도 나왔고 시간표도 다 나왔죠. 예. 사회과학이 25문항씩 40분. 요게 이제 시간이 조금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능에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전부 다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과, 이과 구별이 수능은 아예 없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만 보면 확실히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쉬워질 거로 일반적으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평가 과목이 영어 말고 한국사 말고는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라는 거는 석차가 나와야 되고 그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수능 볼 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능 준비하는 방향이 잡으시면 되고, 하여튼 수능 범위 자체가 고3 때 배우는 내용이 수능 범위는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변별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이라는 기준은 보면 그냥 원래 지금 입시가 가는 방향은 수능은 자격고사화로 가는 게 큰 트렌드예요. 그런데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공정한 시험이 또 수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등급제로 가는 거는 되게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교육과정의 내신에서 바뀌는 형태는 수능은 자격고사화로 완전히 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문제가 됐던 게 고등학교가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자사고나 뭐 이런 것들 좀 상위 그룹이 선호하는 학교에 대한 부분을 없애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교육과정은 평준화라는 게 모든 고등학교가 똑같으니까 교육과정도 사실 그렇게 가는 거였는데 수능은 전체적인 학생들이 보는 수능은 자격고사화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그렇게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랑 다르게 지금 개편된 입시안은 생각보다 되게 좀 처음에 시행착오들을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항상 입시 제도가 교육을 기준으로 어떻게 잘 교육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그냥 딱 만들면 되는데 항상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게 자꾸 들어가서 그 전체가 동의하는 어떤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기는 힘든 거니까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은 어찌되었든 약간 변별력이 최상위권에서는 조금 덜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최상위 대학들이 수능으로만 뽑는 형태에서 약간 어떤 변동을 주고자 하는 과정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대들은 면접을 조금 강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연대의대, 카대의대가 면접에 점수가 있습니다. 정시에서. 수능 날은 한두 개 틀리는 거는 실제 실력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 그걸 면접으로 변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의대들은 그만큼까지 또 이렇게 면접으로 두지는 않고 근데 주요 메이저 의대들은 정시에서도 수능 점수는 충분히 되지만 면접을 봤을 때 학생이 좀 이상하면 다 안 뽑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탈락자들이 그 학교마다 다 나오고 있어요. 그 수능을 거의 다 맞았을 때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 메이저 의대라는 게 한두 개 틀리면
거기서 애매해지는 거니까. 걔네들은 실력 차이보다는 면접으로 변별할 수 있다 정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서류를 반영하는 형태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원래 입사관이 서류 평가에서 A를 주면 학생이 수능을 못 봐도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에서 C를 받으면 수능을 잘 봐도 떨어져요.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입사관이 정시에서도 뽑을 수 있는 형태가 됐는데 어떤 입사관도 그렇게 서류 평가를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A도 안 주고 C도 안 줘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서울대 의대 서류가 통과되어서 면접에 떨어진 애도 정시에서는 B를 받고요. 내신이 일반고 5등급인데도 B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서류 영향력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원래 취지대로 이걸 서류를 A, B, C 평가에서 A 5단계로 그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를 했고 그리고 수능의 영향력을 정시에서 서울대는 확 줄이는 거로 28학년도 입시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시 서울대는 서류 영향력을 더 많이 확대하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따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방향성이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최상위에서는 완전히 수능으로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서류를 평가하는 방식과 면접을 도입하는 방식 이게 이제 서울대 이상 의대나 이쪽에서 도입하는 거고 연대나 고대나 한양대 이런 데를 보면 내신을 반영하는 형태로 정시에서도 그 비중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28학년도 기준을 입시안을 나와 봐야지 되겠지만 현재 기준의 흐름상을 보면 이게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니까 연대는 현재 9등급제에서 보면 5등급도 별 영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연대 내신을 반영하는 비율은 느렸지만 사실 기본 점수를 많이 주고 출결 점수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실제 내신 등급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 정도인데 이게 이제 수능의 선택 과목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한 문제 정도는 내신으로 약간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내신이 현재 9등급제에서 이제 바뀌는 건 5등급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향력이 생각보다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는 현재 내신을 반영하는 형태가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과 수능 100인 전형을 두 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실제 연고대가 내신을 반영하긴 하지만 이 영향력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도 내신을 반영하는 비중이 10% 이렇게 하면 되게 큰 것 같지만 수능 동점자를 그냥 출결이나 이런 거 보고 변별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시에서 내신의 반영 영향력은 지금 바뀌는 상황을 보면 서울대는 생각보다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일단 서울대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면서 프로그램까지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서울대는 딱히 관심이 없고 의대라든지 아니면 서울대 안 되면 연대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정시까지 내신을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지금 설명드린 게 그 정도 부분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능은 좀 변별력이 좀 지금처럼 높을 것 같지는 않다가 좀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하 대학은 사실 별 내신을 정시에까지 반영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이 바뀌는 부분이 이게 사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일 거고 이것이 바뀌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인데 이게 원래 내신은 바뀌는 형태에서는 이 과목 등급 5등급을 반영하는 과목 숫자도 그렇게 많이 안 늘리려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예, 그래서 진로 선택이라는 거 다 절대 평가를 늘리려고 했는데
그럼 내신 자체의 변별력 자체가 너무 없어지니까 타협한 게 등급을 같이 주면서 이 등급되는 과목 숫자를 사실 거의 다 내신 등급이 나오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정책 방향하고 서로 이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실제 학생들은 이 내신에 대한 부담이 1학년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 2학년 가면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들보다 내신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예. 지금은 절대평가 과목이 꽤 많이 늘어나 있고, 그러니까 자사고나 이런 데 가면 2학년 1학기 넘어가면 등급 나오는 과목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이제 13페이지 보시면 그 과목 예시가 있는데,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은 대부분 ABC로 나오는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등급으로 5등급제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요 이제 융합 과목만 이게 5등급제지만 그 ABCD 요거만 주고 등급은 따로 환산하지 않는 겁니다. 요 과목을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뭐 많이 편성하는 경우가 아니면 등급 영향력이 사실 과목 수가 늘어난 게 실질적으로 애들이 고2, 고3 때까지도 내신의 영향력은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예. 단지 1등급이 10%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신이 꽤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3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 중간 내용들은 그냥 제가 그 원본 파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쭉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뭐 내용 자체가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라서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과목들이 이게 전부 이제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쭉 보시면 원래 이런 고급 과목 이런 것들도 그냥 ABC 형태로 주다가 다 등급제로 가니까 이런 과목이 편성됐다고 해서 그냥 플러스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과목을 선택하는 애들이 대부분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걔네들 중에 또 1, 2, 3, 4, 5등급을 나누는 거니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5등급 평가라고 하는 게 처음에 막 발표될 때는 1등급도 10%까지 주고 하니까 등급도 5등급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신 부담을 완화시키는 거라고 다들 이해를 했었는데, 막상 과목 숫자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다가오는 거는 내신 과목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점대가 아니면 이제 수시가 오히려 힘들어질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9등급제에서 보면 수시로 가는 학생들은 9등급제도 1점대들이에요. 2점 초반이 갈 만한 학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9등급제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럼 이게 5등급제로 가면 전부 그냥 1.0대가 됩니다. 학기별로 2등급 한두 개 정도. 그럼 10% 그냥 비율로 하면 한 학년이 300명이면 1등급이 30명씩 나오는 거잖아요. 과목마다. 근데 1등급을 받은 학생이 다른 과목도 1등급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보통 한 4과목, 5과목 쭉 가면 전부 다 1등급을 받을 확률은 5%, 4%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한 1학년 때는 한 10명 가까운 학생들이 1.0 가까운 내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한 3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한 200명이 되면 이게 한 너댓 명 정도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300명 중에서도 잘하는 애들이 좀 많은 학교로 가면 이게 서로 좀 나눠 먹게 되니까, 그러면 2학년 때도 1.0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비중으로 가다 보면 이게 10% 중에서 다 1등급을 받는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제 현재 기준의 1등급이 4%까지니까
1.0이 모든 학교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3개, 4개, 5개 정도 학교 중에서 한두 명 나올까 말까고 주요 과목 중에서는 다 1.0이지만 기타 과목에서 2가 뜨거나 하는 정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한 1.0대 학생들은 한 서너 개 고등학교에서 한 명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게 5등급제로 가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한 1.5도 보통 1.0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과목 숫자가 좀 늘어나니까 요걸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학교별로 1.0이 안 나오는 학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목 숫자가 늘어나니까 부담이 되니까 1.0이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하나 정도 2등급 또는 2개 정도 2등급 학기별이 아니라 3년 동안 그 정도는 나와야지 전교 1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신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학생들이 학교별로 한두 명씩 있다고 보면 고등학교가 한 1,7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1.0이어도 서울대 의대는 떨어질 확률이 엄청 높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럼 기본 1.0을 받고 나서 1.0을 받기가 예전보다는 좀 쉬워졌으니까 어떻게 진로 과목을 설계를 할 거냐. 그리고 그 세특도 학기별로 이제 기재가 되니까 그 내용들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더 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는데 일단 1.0을 받고 나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자꾸 이걸 가셔야지 돼요. 그 1학년 때는 최소한 1.0이 나와야지 2학년 때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한 것들을 설계를 해 나가는 겁니다. 2등급이 어쩌다 한두 개 나온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뭐 보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 2등급이면 수시가 사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사실 거의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지금 3점대 내신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막상 학생들은 이게 되게 부담이 되는 건데 현재 1학년 고1 애들은 보면 학교들에서 내신을 그 전에 4%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쉬워도 10%까지니까 이게 조금 동점자 처리가 좀 부담이 덜해져서 내신을 엄청 어렵게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 그러니까 학생들은 내신이 그냥 대충 뭐 그 원점수로 그냥 많이 중학교 때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100점은 아니어도 뭐 2개밖에 안 틀렸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 좀 내신에 대한 부담은 학생들은 당장은 덜 하는 것 같은데 기말 잘 보면 1등급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과목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신 영향이 되게 커지고 있고 이게 학교에 대한 영향력, 좋은 학교,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과연 이게 얼마만큼 봐줄 것이냐는 지금도 전국 자사고는 3점대 내신 애들은 의대 못 갑니다. 2점 초반 정도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바뀌는 형태에서는 당연히 1점대로 가야 돼요. 그럼 자사고 가서 1점대 내신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2학년, 3학년들은 2학년 때 2학년 2학기 되면 한 과목, 2과목 빼고는 전부 ABC니까 부담이 확 줄어드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과연 좋은 학교 가는 게 맞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좋은 학교라는 게 분위기도 좋고 잘하는 애들도 많고 예. 거기서 또 성공하면 훨씬 좋은 게 있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에 들어가기 전에 등급부터 확보해야 되니까 이것부터가 조금 부담이 되는데 4%보다는 10%니까 조금 덜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정도로 이제 선택은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내신이 생각보다 안 나왔을 때 정시 준비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정시 준비는 아까 수능 범위가 고2, 지금은 고2, 고3 과정이 수능 범위예요. 근데 이게 거의 고1 과정으로 확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고2 수학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그럼 수능 준비를 하려면 고3 때는 내신과 수능이 완전히 별개예요. 그럼 결국은 학교에서 준비 안 해준다면 이건 학생이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럼 주말마다 나와서 학원 수업이라도 들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서류의 영향력이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1점대가 아니면 생각보다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조금 성적 받고 나서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성적을 바탕으로 그 다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능이라는 거는 문이과 구별이 없는데 이 내신은 되게 다양하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좀 정하고 자기 최소한 계열이라도 공대 쪽이냐 자연대 쪽이냐 아니면 문과 쪽이냐 뭐 상경계열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를 1학년 때는 어느 정도 확정을 하셔야지 됩니다. 근데 해보면 학생이 원래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원래 그쪽에 적성이 맞는데 성적이 안 받쳐져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목을 바꾸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예, 물론 이제 과목 선택도 금방금방 바꿀 수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수시에서 면접의 영향력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상위대학만 생각하면 학생들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이 많이 커졌습니다. 예. 이걸 일찍부터 정해서 가야 되니까. 예. 50페이지. 예. 그래서 지금 바뀐 형태에서 내신을 하는 게 조금 추가로 변동사항이 있는 게 여기까지는 석사 등급을 이렇게 그대로 했는데 요 과목은 석사 등급을 요거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바뀐 게 보시면 석사 등급을 안 주는 방법이 전문교과 수강자 수 5명 이하인 과목. 5명으로 요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학교에서 운영을 해줄 것이냐. 학생 5명에서 선생님 1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돈을 내고서라도 선생님 부담하겠다 해서 이게 해주는 학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폐강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되니까 선생님을 새로 뽑을 수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교육과정으로 하는 것도 등급이 없어요. 1, 2, 3, 4, 5 등급이 없고 그냥 원점수하고 이것만 나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내신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고2부터 보통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냐인데 학생들의 내신 부담을 조금은 줄여주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율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이 시간표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게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등학교 좀 확인해 보시면서 프로그램 지금 1학년 애들이 2학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성적을 이제 전교권을 생각한다면. 근데 그게 지금 보여주는 형태에서 보면 그 현재 고1 애들의 프로그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51페이지, 53페이지 내용인데 이 동네 학교입니다. 근데 여기 PPT에 있는 거는 다른 학교예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보통 과정에 따라 등급이 이렇게 나오는데 PPT에 있는 게 저기 이 동네 학교고 자료집에 있는 거는 다른 동네 학교예요. 자료집에는 보시면 좀 특목고에서 운영하는 과목들을 많이들 포함시켜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고가 이런 게 몇 개는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언어생활이나 미적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자사고에 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똑같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몇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를 가더라도 주로 자사고에서 운영되는 것들도 많이 조금 포함해서 하는 학교들이 있고, 자, 이 자사고는 기숙형 자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이렇게 레벨에 따른
선택 과목을 같이 운영을 해요. 이게 200, 300이라는 게 일반적인 거고 좀 더 심화되는 거 제일 심화되는 과목. 근데 이게 전부 다 5등급으로 다 나오는 과목입니다. 예. 그리고 보면 1학년 때 벌써 이렇게 많이 대수까지 끝나잖아요. 커리큘럼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학 같은 경우. 예. 그리고 이제 뭐 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그 과목 선택이 보면 다 심화 과정이 빨리 들어가요. 또 다른 자사고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선택 과목을 묶어서 이 중에서 고르는 형태로 약간 이제 계열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대부분 일반고에서 고3 때 하는 과목들 정도가 보통 고2부터 거의 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 학교는 아까 소인수 과목을 아예 학교에서 지정해서 소인수 과목으로 운영하는 과목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다 제2외국어입니다. 이과 애들을 위한 소인수 과목을 운영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사고들의 어떤 방향성입니다.